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제시해드리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꼽아보는 오늘의 투자. 일단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인사하고 잠시 후에 정영민 팀장 기다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대표님은 진짜 종목이 잘 가는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아니 너무 고점에서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했는데 계속 주가는 잘 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좀 가는 종목이 계속 잘 가는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종목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업종이라고 보거든요. 업종이 일단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 내에서 골라야지 1등주가 아니더라도 구조적인 성장하는 업종이라면 2등주에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물론 준비하는 시점에 단기간에 좀 주가 급등이 나와서 그러니까 단기간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은 되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은 조금 긴 롱텀에서 보면 그래도 주가가 단순히 올랐다고 밸류에이션이랑 비교했을 때 주가는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에 여력이 남아있다면 저는 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는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업종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사전에 좀 언급을 해주신 종목들을 또 한 번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4종목 좀 고민해 오셨을까요? 네, 다양한 업종에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쪽 해성 DS입니다. 반도체 다운 사이클 시기에도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요. 계속 연간으로 4,500억대, 20년 기준으로 4,500억대 매출에서 8,000억대, 8,400억대까지 매출 2배 넘게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1조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2천억이 넘게 나는 회사고요. 반도체 후공정 전문이지만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후공정을 한 단계 간소화할 수 있는 초방막 팔라듐 도금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리드 프레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드 프레임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반도체하고 기판하고 하는 일종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관련돼서 이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쪽에 모두 이 기판 쪽에서는 세계 1, 2, 3위 고객사를 다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수출 비중도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기대하는 부분은 2025년까지 한 4천억 정도를 들여서 M 프로젝트라는 걸 계획해가지고 생산량을 20% 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리드 프레임 1등 업체가 일본의 미치인데요. 지금 미치를 뛰어넘어서 글로벌 1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 쪽에서는 이미 1위고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후공정 아웃소싱 오사트 부분에서도 세계 1위를 관련된 리드 프레임 업체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HPSP인데요. 이미 한 2달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첫 출연 때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그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여전히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분기에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굉장히 호실적 한 35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도 지금 아마 최근에 수급 현황을 보시면 4월 달에 한 400억 정도, 그다음에 5월 달에 380억 정도, 6월 달에 322억 정도, 지금 7월 달에 들어서 또 역시 420억 정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지금 고점 가격대에서도 외국인이 계속 그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상당히 이 회사의 앞으로의 그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장비 업종 내에서도 틈새 시장을 그러니까 좀 노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압 기술 언링 장비인데 고압 기술 관련돼서도 하나의 기술 플랫폼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정 쪽에서만 쓰였지만 지금 후공정 쪽에서도 확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다시 한 번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에코프로하고 드디어 이제 조금 주가 그 상승률의 갭이 조금 줄어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포스코 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계속 회사 내에서 그룹사 측면에서 공격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2026년 이건 레포트에서 밝힌 거는 한 매출 6조 2천억 정도 할 거라고 밝혔는데
수산화 리튬 가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톤당 3만 달러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산화 리튬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상승의 여지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회사가 밝힌 거는 이제 2030년까지 42만 3천 톤의 리튬 생산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다시 목표치를 상향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양극재는 이제 100만 톤, 네, 이게 양극재 100만 톤 기준으로 하면 아마 이제 에코프로 BM이 밝힌 2030년 100만 톤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글로벌 원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도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 사업부 철강, 석유화학, 기계선박, 상용 에너지 이 네 가지 사업부에서 골고루 실적 개선세를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대코퍼레이션도 저평가된 실적 우량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HPSP 포스코홀딩스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김지훈 대표님.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려잡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사이즈가 큰 포스코홀딩스가 시총 40조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큰 힘을 발휘했는데 그럼 추가적인 상승 업사이드 레벨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 가치,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포스코 HI 클린 메탈,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 가치, 그러니까 핵심 알짜 자회사 세 개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해도 현재 시총의 한 절반 정도를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하면 저는 조금 롱텀으로만 67만 원 정도까지는 제 마음속의 목표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롱텀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67만 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 네 종목 안에서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IBK투자증권 판교 더블엠 정경민 팀장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사실 용인에서 오시는데 진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선별 잘 해오신 종목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 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워낙 좀 강세로 좀 가다 보니까 그 비슷한 바운더리 안에서 좀 선택을 하게 된 이제 첫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오늘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어제 삼성전기와 함께 같은 그런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반사적으로 좀 같이 검색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해외에서는 일본의 무라타와 대만의 야게오까지 같이 이렇게 돌려보게 되는 이제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아직 그 MLCC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언급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여기저기 레포트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에 가동률 회복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생산 라인을 차량용 MLCC로 좀 전용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범용 MLCC의 부족 현상을 미리 감지하는 이제 그런 좀 내용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레벨도 바닥권을 좀 인식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오늘 사막 콘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지속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SK 네트워크스인데요. 실적 좋고 신사업도 좋고 그리고 주주 친화책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SK 그룹 내에서 상사 역할을 하면서 생활가전, 주유소와 충전소 같은 에너지, 렌트카와 디지털 기기의 유통, 호텔, 다양하게 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특징인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사업들이 이제 물가 상승 덕에 제 가격을 찾아가고 마진을 회복하면서 분기에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주주 친화책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선순환적으로 좀 나오게 되고요. 실적도 좋고 자사주에 대한 매수까지 쭉 나오면서 저는 신고가 랠리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KCC 글라스입니다.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반기 배당 잘 주는 저평가된 예쁜 주식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건설 경기와 원재료 상승으로 코로나와 인테리어 그 열풍을 불었을 당시에 굉장히 좀 좋은 주가를 보였고 그 이후에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데요.
각종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도 이제 자동차용 유리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건축용 이런 재료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2분기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혹자는 이제 날씨 탓일 수 있다라고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가총액에 기준금리 2배에 가까운 ROE를 찍어내는 그런 건설 자재 또 인테리어 자재 이런 사업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좀 건자재라는 그런 프레임만 뜯어내더라도 저는 뭐 매우 저평가된 우량주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TNL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뭐 반창고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이제 뭐 창상 피복제라고 하고요. 일종의 특수 반창고 전문 기업으로 우리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상처나 피부 트러블 케어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는 다소 주가가 앞서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성장세는 거의 전분기의 100%를 좀 넘어가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채널이 피인수됐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유통 채널을 확보를 했고 실적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또 마이크로 니드를 이용한 에스테틱 제품으로서의 또 확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올 2분기에 이런 에스테틱 의료기기에 좋은 그런 랠리를 좀 보셨다면 아무래도 저는 피어그룹 수준까지 멀티플을 함께 끌어줄 수 있을 명분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저도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마지막 종목 TNL까지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모두 정말 다양한 업종군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오셔서 선별을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기보다 사막 콘덴서의 상승 여력을 조금 더 높게 점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막 콘덴서를 그 이유는 삼성전기 좀 우량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워낙 또 높은 상승을 미리 좀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표 종목을 좀 손쉽게 따라가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저는 사막 콘덴서를 좀 선택을 했고요. 삼성전기는 이제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차량용 커패시터, 그러니까 차량용 콘덴서 쪽으로의 또 일정 부분 또 전용이 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막 콘덴서는 다소간 좀 범용 제품에 좀 한정되는 그런 좀 기업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범용 제품에 쇼티지가 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무래도 그때는 좀 더 좋은 그런 탄력을 좀 보이겠습니다만 지금은 삼성전기의 약간 그림자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기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탑티어보다는 이제 세컨티어를 오늘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으로 넘어와서 원픽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종목 안에서 원픽 종목 고르기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HPSP도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에서 또 네 종목 선별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포스코홀딩스나 HPSP가 원픽인 거는 뭐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늘은 현대코퍼레이션을 원픽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LX 인터내셔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무역상사 쪽에서 일종의 약간 재평가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가장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에 비해서 주가도 못 올랐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PER 기준으로 2.4배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물동량이 더 나빠질 거냐, 물동량이나 뭐 철강이나 화학사업부에 대한 안 좋은 실적에 대한 거는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분기, 작년 2분기를 피크 찍고 상품 가격 약세도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동량도 감소 폭이 완벽하게 드라마틱하게 증가된 건 아니지만 감소 폭이 줄어든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승용 부분, 그러니까 승용차 부분에서 뭐 리비아, 에콰도르, 우즈벡, 카자흐스탄 다양한 국가의 주요 거래선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승용과 기계 선박 부분이 호조를 이뤄서 2분기까지 합산 실적이 작년 전체 실적의 93%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쪽 관련돼서 유럽과 미주양 매출이 계속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상품 가격이랑 환율 평균치가 작년 2분기를 정점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에 뭐 더 이상의 뭐 엄청나게 이런 그 원자재 관련된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덜 미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철강하고 석유화학은 기본 정도 수준만 하고 나머지 기계 선박과 이 인프라 에너지 쪽에서 수익이 나오면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단에서는 한 13%, 영업이익 쪽에서는 한 40%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손절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손절선은 2만 원이고요. 지금 매수가는 한 현재 가격에서 한 6% 정도 조정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3,500원 아래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승용 부품 수요 증가, 여기에다가 또 2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 현대코퍼레이션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경민 팀장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실까요? 네, 공교롭게 저도 좀 상사 비즈니스 문의 교리 오늘 딱 종목을 이렇게 딱 떨어지다니. 네, 그 현대코퍼레이션 옛날 현대상사는 전통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SK네트워크스는 전통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네. 트레이딩의 강점이 있는 그런 상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요약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SK그룹 내에서 SK콥과 더불어서 뭐 종합 상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좀 강점이고요. 한때는 뭐 성장성 결여라는 좀 불리한 요인이 좀 되기는 그런 요인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잉여 현금과 또 자산 매각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 또 수소 등 이제 신성장 에너지 사업에 좀 진출을 해서 밸류를 좀 회복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호텔 아까 언급드렸던 뭐 디지털 기기들 또 렌터카, 생활 가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큰 성장 없이 이제 그룹 내부적인 그런 이제 롤에 역할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이 급등을 한 그런 물가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비용 효율화도 지금 같이 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마진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신사업도 좀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서 미래 가치도 다시 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상사 비즈니스의 자본 규모는 원래 좀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하고 자본 총계의 차이가 1조 이상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ROE도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 자본을 굴리는 지표로 볼 수 있는 ROE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격하게 좀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고 매출과 이익의 양이 근본적으로 지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뭐 기관의 매수로 좀 찍히고는 있는데 이게 자사주 매수거든요. 매일 30만 주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의 그런 흡입력만큼이나 주가 개선의 속도나 방향성도 낙관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좀 선택을 해봤고요.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또 마지막까지 드리자면 주가의 견인의 주요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 3월부터 강력하게 시행이 됐던 자사주 매입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자사주도 저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천도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 잉여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주주 친화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11월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이 좀 나올 수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렇다면 자기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한 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열어두고 올 4분기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는 4,800원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경우에만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한 23%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난해를 기점으로 영업이익, 에비타 모두 우상향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SK네트워크스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결이 비슷합니다. 상사 쪽을 주목하셨고 김지훈 대표님은 현대코퍼레이션, 정경민 팀장님의 원픽 종목은 SK네트워크스였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